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6회 이화학술원 교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술원 포럼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사이신 박경서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박경서 교수님의 학력과 경력 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서 교수님께서는 현재 이화학술원 석좌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물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셨고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사회학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수개월 전에 영국 에든버러 대학에서 명예 신학 박사학위도 또한 취득하셨습니다. 박경서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크리스천 아카데미 부원장, 스위스 제네바 WCC 아시아 국장, 아시아 정책위 의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UN 인권정책센터 이사장, 국가인권위원회 고문, 그리고 통일원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많은 상을 수상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황조 근조훈장, 네팔 정부 인권상, 태평양 타이티국 인권공로상, 중국 허베이성 무흡면 명예현민, 문화일보 선정평화 백인, 그리고 자랑스러운 일고인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대표 논문 및 저서로는 Die politische und soziale Bedeutung der Arbeitskämpfe,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Peace and Human Rights on Korean Peninsula, Asian Struggle and South-South Solidarity, 세계화 폭력 그리고 평화, 인권대사가 체험한 한반도와 아시아 외 다수의 역사가 있으십니다. 박경서 교수님께서는 평화학 연구의 대가이십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해서 당대 최고의 전문가 그리고 실무자이십니다. 우리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를 위해서 북한도 아주 여러 번 방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문 역할을 현재까지도 해오고 계십니다. 이분의 브랜드 하면 21st century demands mature and balanced vision 이십니다. 오늘 아주 매우 중요한 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말씀을 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훌륭한 분을 제가 연사로 소개해드리게 된 것도 굉장한 저한테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박경서 교수님을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술원의 한소엽 교수님은 사무국장님이신데요. 화학이 전공이시거든요. 근데 오늘 독일어를 또 저렇게 잘하신 걸 내 처음 봤고, 저는 우선 이제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저기 뒤에 저 진덕규 우리 학술원 원장님 계시고 이 앞에 우리 신용화 석좌 교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안흥식 부총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 외에 교수님들도 많이 여기 오셨는데 굉장한 지금 영광으로 여기에 제가 섰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 참 행복한 챌린지를 줬다 이화학술원이. 그래서 지난 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아주 해필리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고백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러고 아마 진덕규 원장님이 오늘 좀 이걸 하십시오 한 것은 한 2개월 전쯤 됐나요? 종강 파티를 뭘 해야 되는데 그 화투에서 낙패를 던져 학술원이 이걸로서 오늘 마감이다. 이런데 한번 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종강이라는 건 상당히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학생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거운 얘기는 대단히 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난 학기에 우리 129명인가 125명인가가 제 강의를 들었는데, 지난 학기에 학기 끝날 때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이화의 제자들에게 선생님이 띄우는 편지 해가지고 띄워요. 그래서 아하, 진덕규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우리 이번 학기 150명 이번 강의를 들었던 내 학생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뭘 띄우자. 그래서 그 편지 형식으로 띄운 글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로서 띄우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대한 나의 리플렉션을 거기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제가 그대로 뭐 20몇 페이지 되는 것을 여기서 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것은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좀 행복한 강의를 해야 되니까 내가 뭘 했는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초대받아서 오기 전까지 나는 어떻게 살았다 하는 얘기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대주제 속에 조금 함입을 시켜서 얘기하는 걸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스위스 제네브의 WCC의 아시아 헤드를 하면서 거기에서 세계를 알게 됐습니다. 떠난 계기는 고만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중앙정보부 지하실도 가보고, 그런 전혀 사실 무근인 얘기도 나에게 뒤집어 씌워보고, 이런 걸 하면서 한국에서 살 수가 없게 돼서 82년에 국제기구로 떠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독일에서 훔볼트 장학금을 주면서 너 그런 고생을 하니까 와서 한 2년만 있어라, 하루에 2,000마르크를 주겠다. 우리 교수가 그래서 막 가려고 그러는데 제네바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가 14대 1을 뚫었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래 제네바로 가면서 참 슬펐어요. 제가 이제 살려고 들어왔는데 6년밖에 못 살고 다시 가족을 데리고 이제 떠나니까, 그런데 그거가 아주 단견이었다. 제네바 18년 2개월 동안 살면서 나는 남들이 못한 경험을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남들이 하지 못한 경험이 오늘 나를 만드는 그런 아주 파라독시칼한 그런 이상한 결과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한경북도 도립병원 앞에 선데 97년이었는데 저를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원조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이 이 병원을 좀 둘러보세요. 둘러보는데 유리창도 없이 그냥 수술실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수술을 하는 한 40대의 여성이 수술을 다 마취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만 내 앞에서 수술 다 끝났는데 이쪽 방으로 옮겼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 박사 선생, 우리가 수술이 끝나면 대수술은 혈압을 높이는 약을 있어야 되는데 그 혈압 높이는 약이 없어서 이 사람은 죽었다, 이리 됐어요. 그래서 그런 쇼킹한 장면을 하면서 이제 민족이라는 게 뭔가를 거기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한번 베트남을 1983년에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처음 이제 패스포드를 들고 WCC에 그래도 이제 국제기구에 있는 아시아의 총책임자가 원조를 주러 들어갔다. 그래 아주 신경질을 하다가 남쪽에서 패스포드를 죽어도 베트남을 못 들어오게 하는데, 6개월 후에 그 둑이라는 사람이 패스포드를 비자를 주고 나하고 첫날 만난 데에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우리가 6개월 동안 계속 연구를 하다가 이 사람은 종교기구인 WCC의 아시아 책임자니까 들어와도 된다. 왜냐하면은
남조선이라는 건 밉지만은 휴머니테리안 프린시플이라는 것은 밉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거 생각을 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그때부터서 제가 이제 해병대에서 5년 장교 짓을 해서 귀신 잡는 해병대의 방공 정신이 투철한 거가 거기에서 챌린지를 제가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 앞에 이제 딴 논문에다가 2000년 7월에 제가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우리 학생들이 오늘 이 앞에서 받았을 텐데, 여기에 Advocacy for Peace 슬래시하고 Justice 또 슬래시하고 Human Right 한 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Advocacy 하면은 영어에서는 무슨 뭐 변호한다, 무슨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 평화를 만드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거기서 내가 생각하게 됐는데, 요게 이제 예를 들자면은 advocacy for peace 할 때는 우리나라 정신대 문제를 이제 컴포트 우먼 때문에 제가 하는 거 유엔 인권정책센터에서 마이크 이번에 그 혼다 의원도 데려와서 뭘 하고 그랬는데, 이 일본 사람을 잘못했다고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함과 동시에 또 하나, 우리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거의 똑같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용서를 비는 운동이 동시에 가야 되고, 동시에 베트남에게 빌면서 베트남이 1979년부터서 캄보디아 라오스에 가가지고서 그 못된 짓을 일본 사람 한국 군인 똑같이 한 것을 잘못하게 빌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동티모르의 휴먼 라이트, 인권 유린을 인도네시아에 나쁜 짓을 했다고 막 취식인과 동시에 인도네시아에 와가지고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못되게 굴은 홀랜드 사람들의 죄도 동시에 묻는, 이런 세계적인 그리고 아시아적인 평화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거기에서 하게 됐어요. 그 외교부 장관하고 얘기하는 속에서. 그게 바로 Advocacy for Peace 슬래시하고 Justice 슬래시하고 Human Right다. 내 이 논문 속에서 Peace라는 것은 Justice하고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로만 엠파이어 얘기를 했는데, 로만 엠파이어는 그렇게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길이 가야 될 텐데 상당히 빨리 끝났다. 그 얘기는 로마의 사람들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만이 로만 엠파이어가 존재했고, 그를 위해서 주위의 약소 국가들을 짓밟아 버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스티스가 없었다. 여기는 피스인데. 그래 오래가지 못했다. 요즘에 사회과학에서는 뭐 유엔 넘어냐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USA 엠파이어가 USA의 9.11 사태를 너무 당했으니까, 저도 그 바로 그 쌍둥이 빌딩 폭격당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그 선준영 대사하고 제철랑 거기서 밥을 먹었는데 일주일 후에 그게 폭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제가 밥을 먹었다면 거기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3,000명이 무고한 사람이 알카에다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오사마 빈 라덴부터 해서 죽었는데, 이게 유엔 레솔루션 없이 토니 브레아하고 부스 아드미니스트레이션하고 이라크 전쟁을 했다. 그때의 이름이 뭐냐면 Just War다. 정의로운 전쟁 때문에 우리는 이라크에 간다.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하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무찔러 버리고 거기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간다 했을 때 3,000명의 무고한 백성이 죽어버린 그 속에서 미국 사람들의 85%가 부시하고 토니 브레아한테 박수를 쳤다. 영국에서는 60%가 좋다 해라. 그랬는데 이라크 전쟁 3년 후에 미국에서 뉴스위크에서 사회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71.9%가 이라크 전쟁은 안 할 것을 해버렸다. 잘못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6년이 가까워오는 이번에는 89%의 미국 사람들이 평화라는 것은 전쟁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교훈을 얻었다. 이런 게 이제 평화를 생각하는 나의 머릿속에 있었다 하는 거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 이게 미스프린팅도 많은데, 그리고 저에게 늘 사고의 기념 속에서는 잘 아시는 불란서 혁명에서 시민들이 얘기했었던 세 가지의 사상이 늘 머릿속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부러지만은 여기 악상이 다 빠졌는데, 리베테 자유라는 거, 에겔리테 하는 거 또 악상이 또 빠졌습니다만은 이거 평등, 그다음에 플라테니테, 이게 미스프린팅의 이게 파괴 정신, 이런 것들이 후에 자유주의, 사회주의, 그다음에 나폴레옹 1세, 2세, 3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파괴라는 정신이고만 내셔널리즘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갔다. 이런 세 가지가 지금도 있다. 근데 요즘에 있어서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은 거의 설탕이 없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한반도에는 아직 민족이라는 코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내 뇌리의 사상의 주위에서 돌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앙리 두낭이라는 사람이 제네바의 적십자사를 만드는 사람인데, 1895년에 거기 이제 솔페르노라는 저기 이태리 북부 이태리에 갔을 때 피몬공화국이라는 이태리의 도시국가 하나하고 합스부르크 국가하고 나폴레옹 그때 2세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나폴레옹 2세를 만나러 가는 길에 부상자를 만났다. 그래 적군하고 아군하고 속에서 적군만 하는 게 아니다, 아군도 하는 게 아니다, 모든 부상자들을 우리는 인도주의 정신이라는 얘기를 그때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 치유를 했다. 그 제네바에 들어와서 이 비즈니스맨이 적십사사를 만드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유엔이 지금 이제 창설이 돼가지고 계속 나갔는데, 유엔이 20세기 후반까지 유엔 속에서는 이건 도메스틱 아페야, 이건 국내 문제인데 왜 너희들이 간섭을 하느냐.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서는 도메스틱 아페어도 휴머니테리안 프린시플, 유엔에서는 휴머니테리안 인터벤션 하는데, 요 인도주의 간섭에 대해서는 국내 문제도 꼼짝을 못한다. 그건 왜 그러냐? 평화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이 내 사상의 기저에 있었다 하는 거하고, 저희는 늘 이제 이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한다. 어떤 디시전을 메이킹 할 때는 보편의 원리도 있지만은 그 특수의 진리라는 것도 있으니까, 좋은 것은 두 개가 한꺼번에 모아져서 하나의 그 디시전이 나오면 좋은데, 이러지 못할 때는 파티큘라리티보다도 유니버살리티가 먼저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또 저에게 있고요.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저도 이제 그 강원용 목사님을 모시고 일을 할 때 우리들이 생각했었던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원리가 뭐냐면, 사이와 그것을 넘어서라고 요즘에 뭐 번역이 돼 나오는데, Between and Beyond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우리 크리스천 아카데미 운동을 했어요. 그 생각의 기저 속에서는 독일어에서 그 두나미시의 디알렉티컬 벡셀비르쿰이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게 그 변증법적인 충돌이 있었을 때는 제3의 진리가 가장 최적이다. 그게 이제 헤겔에서 나온 테세 안티테세 신테세아 논리하고 비슷한데, 그거에 입각해서 나중에 결론 낼 때 Between and Beyond 테오리를 내가 가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 뭐 다 유엔에 이번에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나하고 얘기했을 때 United Nations Millennium Development Goal이라는 게 있고, Integrity of Creation,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는 생각도 내가 가지고, Sustainable Developmen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와서 마지막으로 내가 그 저기 우리 스크랜턴 대학교의 학장님 저기 김혜수 교수님 계시는데, 거기 그 글로벌 렉처 시리즈를 한번 하라 그럴 때 내가 그 타이틀을 뭘로 했냐면은 그냥 21st Century Demands 해가지고 Mature and Balanced Vision이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제가 가지고 지금도 간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첫 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평화를 얘기하면서 나는
이게 2000년 7월에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내가 발표한 논문의 첫머리만 제가 읽겠는데, 남과 북이 민족으로서의 이질성과 동질성에 대한 접근은 문헌을 기초로 한 이론적 접근일 경우 학문적으로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헌들의 학문적 타당성이 증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회 현상학적 접근을 우선하기로 저는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의한 접근은 호소력이 강한 반면 학문적 뒷받침의 근거가 열세한 단점을 갖고 있음을 밝혀두면서도 현재로서는 이 길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제가 나중에 인용할 것은 동서독의 경우, 여기 우리 평화학연구소에 두 책임 연구원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헬싱키 프로세스의 30개국, 나중엔 36개국이 됐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동서독의 화해와 통일에 어떤 식의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이화학술원의 우리 평화학연구소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곳에서 동서독의 예가 우리 한반도에 몇 개는 도저히 쓸 수 없지만은 최소한도 대여섯 가지는 우리 한반도 평화정책에 쓸 수 있다 하는 가설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족의 이질성 문제는 이질성과 동질성 문제는 제가 스위스하고 세계의 몇 군데 나라들을 훑어보면서 우리 민족의 경우에는 평화정착 먼 훗날 통일에 관한 한 몇 가지의 이질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요소를 훼손할 정도의 남북의 이질성은 그간 62년 동안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가능하다. 그리고 먼 훗날 통일은 가능하다 하는 결론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 말씀을 서론을 마치고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유럽에서 이래저래 보니까 근 28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데는 유럽이었고 미국에서도 한 1년 살았고 영국에서 한 6개월 살았고 했습니다만은 이 저의 그 컨셉추얼 프레임워크가 역시 구라파의 그 울타리 속을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헤어나려고 노력해도 그게 있다 하는 거 고백을 들었고, 근데 그런 유럽의 울타리가 상당히 도움될 때가 많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일본하고 미국에 여과 없이 모든 것이 들어와 가지고 춤추는 세상 속에서 사는 속에서는 우선 밸런스를 위해서라도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 유럽을 라틴 아메리카까지 해서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대명제가 저희에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유럽에 치우치는 아프리카 아시아에 치우치는 말씀이 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라는 게 이제 있는데, 분필이 없어. 지원 씨. 이유라는 게 있는데, 이유가 금년에 이제 그 루마니아하고 불가리아가 1월 1일부로 26번째, 27번째로 들어와서 1957년 로마의 로만 트리티를 만들어 가지고 6개국이 불란서하고 그다음에 독일하고 너무 헤지모니, 우리나라 말로 헤게모니라고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니까 영국하고 이태리가 너무 골치가 아프고, 그리고 영국은 미국하고의 그때부터서 아주 가까우니까 영국은 떨어져 나가고 베네룩스 3개국하고 이태리가 어간에 서가지고 프랑스하고 독일 너희들이 너무 싸우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러니까 유럽이 너희들의 주도권 쟁탈전 속에서 늘 희생이 당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뭔가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석탄 공동체를 만든 게 1958년 6개국이 만든
그게 6개국이 만든 소위 오늘의 유럽연합의 시초 아니겠습니까? 그 시초인데 그게 금년 3월 26일에 이제 안젤라 메르켈이 유로피언 컨스티튜션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게 폴란드가 그만 반대를 해가지고 만들지 못하고 일단 최초의 몇 가지의 컨스티튜션으로 갈 수 있는 베이직 그라운드를 환영하는 선에서 메르켈이 그냥 사인하고 말았습니다만 난 가리라고 보고 그래 유럽 연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따오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유럽이 석탄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화폐 단일화로 갔고 27개국이지만 들어가지 않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세 나라는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모든 조약은 들어가 있지만은 아직 정식 회원은 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명실공히 지금 다 큰 블록으로 돼서 미 대륙을 앞지르는 공동체가 됐는데 아프리카에 지난번에 갔더니 아프리카가 아프리칸 유니온이라는 게 있어요. 아프리칸 유니온은 지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뭐 루안다의 케이스도 있고 많습니다만은 키갈리의 그 마사카 같은 데서는 200만이 죽었고 그랬습니다. 그거 참상을 딛고 아프리카 유니온이 이제 우리들은 말하는 커먼 커뮤니티를 만든다 하는 것으로서 지금 넬슨 만델라하고 데스먼드 투투가 앞장을 서서 가고 있고 지쿠자쿠는 있지만은 지금 라틴 아메리카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차베스가 너무 빠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글로벌리제이션 with regionalization 이게 또는 regionalization within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게 세계적인 거다. 아세안의 10개국도 말할 것 없이 지금 가고 있는데 유독 이 동북아시아만은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이 속에서는 컴피티션 그런 거 피노메나가 람펜트 된다. 여기도 가고도 그러고 저기도 가고 그런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의 예를 들면 전략적 유연성 같은 것들이 일본만 추식이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중국을 더 멀리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잘 되면은 네이토에 있어서 피스키핑 포스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헌법 구조를 평화헌법인데 이것을 아시아 동북아시아의 6개국이 공유할 수 있는 시민운동이 가능하냐. 그래서 지난번 도쿄에서 그것을 했는데 대단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성명서도 내고 그랬는데 일본 헌법 구조를 아시아의 헌법이 공유해가지고 일본의 우파들이 도저히 무장을 다시 하던 것을 방지하는 운동을 해볼 수는 없느냐. 이런 운동도 지금 생각해보고. 그런데 하나 이제 동북아시아에 중요한 게 자연재해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런 운동들이 NGO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몽고에 인권대사로 출장을 갔는데 몽고 대사 부인이 그래요. 아이고 대사님 저는 하루에 2번씩 서울을 갔다 오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서울을 갔다 와요? 그랬더니 아주 젊은 대사 부인인데 뭐라 그러냐면 아이 저 울란바토의 시내에 나가면은 답심리도 있고요. 일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그 버스만 타면 답심리 갔다 오고 그래요. 그런 농담을 하면서 그런데 울란바토가 전 세계에서 이 폴루션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인데 이게 몽고에 돈이 10원도 없기 때문에 이러는데 그 자동차가 전부 한국하고 일본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차에서 풍기는 이 매연이 고비 사막의 먼지를 향해서 가가지고 그것을 황사 현상으로 둔갑을 해서 서울의 도쿄의 사람들의 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러더라고. 그게 2년 전인데 그게 이제 우리의 몽고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로 와버렸다. 지난번에 통일부의 정책위원회를 하면서 무슨 서밋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무슨 얘기를 할 건가 아젠다 세팅을 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쇼킹한 뉴스를 들었는데 요즘에 오는 탈북하시는 여성들의 90%가 부인병에 걸렸는데 그 부인병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병도 있다. 우리 이화여자대학 김석현 교수 여기 안 왔는데 김석현 교수도 컨펌을 하고 그런데 이 탈북 여성들이 대동공사에서 6주 있죠? 그리고 하나원에서 지금은 2개월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 숨겨버린다. 와가지고. 그 자기가 병 있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이걸 전부 숨기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주민등록증 받고 우리들도 노력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파스포드까지 주거든요. 요즘 탈북자들. 그리고 경찰 보안대다가 남기는데 이 사람들이 그만 문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노래방에 도우미 들어도 가고 그다음에 단란주점에서 서브하러 가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립보건원의 책임연구원은 황남희 교수가 그 발언을 해요. 그리고 이북에서 작년 겨울에 도저히 아주 춥질 않아서 웅덩이가 물이 전부 썩었는데 그건 이제 연세대학교 인요한 박사 얘기인데 거기에서 모기들이 죽질 않고 살아가지고 그 DMZ를 통해 가지고 말라리아 모기가 우리 장병들을 지금 물어뜯어가지고 우리 장병의 근 3분의 1 이상이 말라리아 5호에 걸려 있다. 다행히 한국의 말라리아는 심각한 말라리아가 아니어서 죽지는 않는데 시들시들해서 장병들에게서 체열을 적십자사가 지금 안 하고 있다. 북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로 와버렸다 옆에까지. 예? 이런 말하자면 어전시가 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공동체의 노력을 하지 않으려면은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꼴찌가 된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emergency preparedness 그러니까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서 여러분 뭐 에비앙 플루 그러니까 그 조류독감이 한번 터져버리면은 동북아시아는 가장 인구가 밀도돼 있으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얘기하는 황사 현상 있죠, 수나미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동북아시아, 일본, 그 다음에 중국이 손을 잡아야 되겠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유일무이하게 남과 북밖에 없다. 그래서 남과 북이 손을 잡게 되면은 동북아의 평화에도 온다 하는 전제로서 제가 독일을 갖다가 한번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진덕규 교수님이 오늘은 재밌는 날이니까 딱 정각에 끝날 테니까 염려 마시고 만약에 오버되더라도 이제 한 10분 오버될 거예요. 이게 이제 게르만 민족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한국인데 내가 이제 요런 연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독일을 얘기할 때는 1945년 분단 연합국이 4조각으로 나눠서 지금도 이제 동독의 인구는 전 서독의 인구 통일이 됐지만 17%가 된다. 내가 이제 독일의 인구가 8,400만이 되는데 8,400만에서
8,400만에서 그렇지 8,400만 right 8,400만에서 대략 900만이 터키 사람들이에요. 그래 900만 터키 사람들 플러스 그 외에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와서 독일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한 이제 1,000만이 돼서 7,400만. 어떻게 하면 인구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7,300까지 지금 남과 북을 합해서 돼 있으니까. 그런데 동독의 옛날 동독의 인구는 전체 독일 인구의 17%다 하는 거 하나 있는데 이때가 이제 말하자면 분단이 돼 가지고 빌리 브란트의 오스트폴리틱이라는 소위 동방정책이 나온 때까지 이 사람들의 25년 동안 또는 30년 동안은 아주 헤이트하고 콘프런테이션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동서독의 공산주의하고 동독의 공산주의, 서독의 민주주의하고 싸웠었던 시기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한 25에서 30년 됐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1970년에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 이게 오스트폴리틱을 동방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동방정책의 내용이라는 게 우리 동서독은 화해한다. 우리는 협력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만난다. 그리고 우리들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화해한다. 이게 오스트폴리틱의 근간을 잇고 있는데 요게 그만 문제가 된 게 당시에 영국하고 불란서에서 너희들 동서독이 서로 화해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그러면 결국은 통일이 될 거고 그러면 1차, 2차 세계대전을 게르만 민족이 다 냈는데 제3차 세계대전이 또 오게 된다면은 곤란하니까 우리는 그거 반대한다. 그랬죠? 그때 빌리 브란트가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동서독의 화해는 동구라파 공산진영과 서구라파의 민주진영의 화해의 본보기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한다. 그런 것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이제 내일모레 지도자를 이제 또 뽑는데 이 눈을 조금 돌려라. 당시에 빌리 브란트가 1970년에 한 얘기를 들어라. 들어라. 지금 37, 8년이 됐지만은 남북이 화해하는 것은 일본과 중국이 화해하는데 우리들이 한번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다. 오스트폴리틱이 빌리 브란트의 그 얘기에 녹아가지고 불란서하고 영국이 우리 동구라파하고 서구라파가 화해하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을 보여주나? 오케이, go ahead. 그래서 여기 오스트폴리틱이 그대로 모멘텀을 얻고 돌아갔다. 1970년 3월이죠. 3월에 빌리 브란트가 에어포트에 가서 빌리 스토프라는 동독 수상을 만났다. 동독 수상을 만날 때가 최초로 만났다. 둘이서 만났다. 그래 악수를 하면서 빌리 브란트가 빌리 스토프에게 당신 와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70년 8월에 카셀에 빌리 스토프가 왔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1972년에 발효가 됐었던 브론트펠트랍니다. 베이직 트리티 기본 조약을 만들어냈다. 제가 그 인권대사를 6년 반을 해봤더니요. 게르만 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틀린 게 딱 있어요. 게르만 민족은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데 우리는 아주 미래를 너무 빨리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부속 도서로서 하며 이러고 탈북자를 데려올 때 중국하고 내고를 할 때 아주 고민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딱 38선 이남이 딱 돼 있는데 헌법은 전부 이북도 커버하게 돼 있고 북한도 또 가보면 북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아닌데 이 브론트펠트라고 보면은 이 법은 동과 서가 합의해서 하는 헌법의 역할을 하되 통일과 동시에 무효가 된다. 요 얘기를 딱 해봐요. 그러니까 요런 법을 가지고 1972년 베이직 트리티가 이제 발효가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하고 체코슬로바키아에 들어가 가지고 게르만 민족이 많이 산다고 하는 영토를 갖다가 다시 되돌려준다. 히틀러가 빼앗은 영토를
다시 우리는 화해하는 입장에서 폴란드하고 체코슬로바키아 되돌려준다 하는 문구 때문에 이 브론트피어 트락을 하는데 빌리 브란트는 불신임안을 당하게 된다. 근데 불신임안을 내놓는 게 결국은 기독교 민주당인 당시에 야당이 내놨는데 그때 그 불신임안에 대해서 야당인 기독교 민주당의 12명의 국회의원이 들고 일어섰다. 민족의 문제는 일개 정당의 문제로서 판단이 나지 않는다. 빌리 브란트는 비록 사회민주당의 당수이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은 그 민족을 생각하는 문제이지 일개 당을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불신임안에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다시 거기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나서 우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1975년 헬싱키에서 소위 말하면 동서독 불가침 조약이 만들어진다. 그때까지 서독은 동독에 대해서 오피셜리 동독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불가침 조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동서독의 평화 조약이 올 때까지 평화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단결적이고 그런 것들은 안 한다. 그냥 인권이 요즘에 인권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좋은데 어떤 분들은 인권을 가지고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넣어서 때려 죽이려고 인권을 갖다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안 된다. 인권이라는 것은 유엔이에게는 많이 공유하는 큰 턱인데 이거야말로 당사자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인권이지 제3자가 당사자의 인권을 대신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당사자를 코너에 몰아넣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여기에 헬싱키 프로세스에서부터 나온다 말이야. 그래서 1975년에 이게 헬싱키 프로세스였어서 소위 Non-Aggression 액트라는 불가침 조약이 동서독에서 만들어지고 1990년 10월 3일 날 독일은 분단 45년 만에 통일이 됐었다. 요게 하나의 약사고 그러고 오늘날 16년을 맞이했다. 독일은. 우리나라는 1945년 분단이 됐다. 뭐 일본 사람 대신 우리가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난 점도 많아요. 이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이 속에 앉아서 뭐 포스탐, 얄타, 뭐 카이로 회담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전부 모르고 여기에서 둘이 싸우니까 여하튼 분단이 돼서 1972년 7.4 공동성명이라는 게 나왔는데 7.4 공동성명을 보면 우리가 비슷해. 이게 독일의 동방정책하고 내용이 비슷해. 화해하며 만나고 지금까지 했었던 불신의 벽을 넘어서 서로 협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가 7.4 공동성명이 무슨 정치사회학적으로 양쪽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면은 있지만은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민족이 생각하는 분단의 벽을 뛰어넘으려 하는 국민의 염원은 있었다. 분명히 7.4 공동성명서에. 그 글 속에 있다. 1991년 12월 13일에 노태우 대통령이 만든 고위급 합의문서랑 전문가 25개조로 되어 있는데 참 잘 돼 있어요. 그건 너무너무 잘 돼 있는데 저도 조금 인볼브를 했습니다만 거기 잘 돼 있는데 공문서가 있고 2000년 6월 15일 날 이게 5개 항이 있고 그 다음에 2007년 10월 4일 날 8개 항이 있다. 그런데 독일의 문서를 보면요. 이 분단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속을 유지해서 하나의 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이게 다 팽개쳐버렸다. 그리고 이것에서는 점이 조금씩 쪄져 있다. 이렇게 됐어요. 독일 문서하고 이쪽 문서를 비교를 했더니 이 문서는 분단에서부터 쭉 왔는데 우리 문서는 토막이 됐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통일부 직원들 있는 데서 이재정 장관한테 이제 할 일이 있어. 우리들이 할 일이 있는데 이 조각난 문서들을 분단에서부터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다. 근데 이쪽에서는 보니까 이게 상당히 연속성이 있는데 이게 전부 민족 문제하고 정권 차원의 문제하고 별개로 다뤄졌더라.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민족의 문제가 전부 정권의 차원에서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 게 조금 차이가 또 있더라.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통일까지는 야당이라는 사람을
120% 활용하고 초대를 한 게 증명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야당, 요즘에 와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했는데 저쪽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도망난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배워야 되겠다. 근데 독일이란 나라가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하고서 이 사람들이 13년이 됐을 때 통일 13년에 대한 아프레이사를 했어요. 통일 13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화두는 뭐냐면 우리 게르만 민족은 통일 13년이 됐는데 아직도 일국가 두민족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국가 두민족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두민족으로 남아있다 그랬는데,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뭐 가보죠. 내가 그 글에도 잠깐 했습니다만 저기 독일어에서 트로츠 이덴티테트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묘한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방구를 끼고 화를 내는 경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이 야 그만큼 좀 우리가 줬으면은 그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또 동독 사람들은 서독 사람한테 베시 그래요. 사전에도 뭐 베시 하는 얘기는 저 새끼들 수전노, 깍쟁이 이런 임플리케이션 가진 세 단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독 사람들이 옛날 동독 사람들한테 오씨 그래요. 오씨 그러니까 거렁뱅이 그런 거 하나 예지만은 통일 13년이 됐는데도 일국가 두민족으로 남아있다. 그 이유를 밝혔는데 서독마르크와 동독마르크를 1대1로 바꿔준 게 잘못이다. 이 동독의 인프라스트럭처의 70%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20%밖에 못 썼다. 3. 동독의 임금 노동자를 통일된 다음 날에 서독 임금 노동자의 80%를 지불했던 게 잘못이다. 그렇게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400%가 올랐다. 맨 마지막에 결론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을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결론은 우리 동독의 형제 자매들을 어린애들이 길에 걸어가다가 아장아장 걷다가 돌부리에 넘어진 어린애로 비유를 한다면은, 그 어린애가 넘어지고 앙앙 우는 어린애에게 우리들이 가서 우유도 주고 빵도 주면서 거기에서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대신 울고 빨리 얘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 방법을 가르쳐줘서 늦더라도 천천히 할 걸 동독의 형제 자매들을 등에다 메고 13년을 뛰어온 게 잘못이다. 그래서 동독의 우리 형제들이 걸음마를 못하게 돼버려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는 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탈북자 내 원고 속에도 그 뭐 국가 2급 상급 비밀이라 그러는데 썼습니다만은, 그게 뭐 무슨 국가 상급 비밀은 무슨 상급 비밀이 있어?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11,530명 정도 돼요. 오늘까지 하면은 11,530명. 이 사람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제 직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행복하다는 사람이 2.9%예요. 그리고 나는 불행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45%예요. 그리고 한 46%가 저희들 노력하니까 한 몇 년 후에 행복한지 불행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그리고 동시에 남쪽에 우리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탈북자들 문제요? 우리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사람들이 11,000명이나 됐어요. 옛날에 처음에 몇 사람 있을 때는 귀엽고 그러더니 지금은 사람이 많아서 귀찮다 이러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11,000명도 구사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2,200만을 구사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도 동시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북을 나오도록 해라. 그리고 북으로 하여금 스스로 걸음마를 걷도록 해야 된다. 이게 독일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레슨이라. 그래서
스스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휴머니테리안 에이드를 줘라. 응? 한정식을 먹으면 많이 남는데 조금 덜 먹으면서 줘도 되고, 그러고 뭐 퍼줬다 그러는데 제가 유엔에 전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들이 준 거가 외국이 보게 준 것에 대강 38%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북이 우리나라 이외에서 받은 지금까지의 액수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교수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학생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북의 문제를 다뤄야 되느냐 하는 얘기만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저거 된 게 참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북의 문제를 얘기할 때 리덕셔니즘에 빠져 있다 저는. 아주 모든 것을 단순화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야, 한 사람만 죽어버리면 끝난다. 그러면 다 해결될 텐데 뭐 걱정하느냐, 이런 생각들. 뭐 민주주의만 갖다 들여내게 되면 된다. 그러지 않다. 그런 거 단순한 논리에 일단 빠지 말아라 하는 게 하나 있고, 그게 이제 리덕셔니즘이 하나 있고, 둘째 번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게 싱크레티즘, 착각 논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제가 북한 인권 결의안이라는 게 뭐 제가 한 것도 아니지만 전부 합의해서 하는 건데, 지나간 세월 동안에 5년 동안 저희들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6일 날 처음으로 찬성했다가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다시 기권을 하라 그래서 기권을 했어요. 뭐 몇 가지 찬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때에 우리들이 이제 계속해서 하는 것은 저까지 해서 결국은 북이 굶어 죽는데 식량이 우선 가야지. 그러고서는 자유권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매겨놓고 난 다음에 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권 위주로 해서 아프로치를 하다 보니까 인권의 자유권이라는 게 상당히 북에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식량만 주면 북의 인권이 돼버린다 하는, 잘못하면은 부메랑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올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찬성하는데, 역시 자유권이라는 것도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해서 작년에 이제 찬성을 해서 됐는데, 이런 말하자면 북이 배만 불리면, 유엔에 가면 그렇습니다. 유엔에 가면 하루는 이제 미국의 인권대사가 마이크를 잡고, 너희 중국에 말이지 도대체 재판도 하지 않고 마약하는 사람들을 사형을 시켜버리고 이런 거 도대체 인권국가로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다음날 중국 대사가 나와가지고 너희 미국 말이야 인권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희 인권이나 기관단총 가지고 와가지고 클래스메이트 다 쏴줘. 그러고 마약범도 잡지 못하는 너희 나라가 무슨 인권이라고 저거 하느냐 뭐 이러고. 그리고 뭐 영국의 대사가 그냥 북한 인권 해가지고 너희들 정치법 수용소에다 30만 명 해놓고 거기서 막 야단을 치고 뭐 거기서 말이지 막 때리고 죽고 모기까지 잡아먹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희들이 인권국가냐. 그러면 그 다음날 한 애가 영국 사람들한테 북한의 대사가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하는 얘기가, 웃기지 말아란 말이야. 너희들이 무슨 인권을 하는 나라냐. 너희들 지금도 마약범이 말이지 어디 런던 피카디리 서커스에 가면 잔뜩 모여가지고 거기서 마약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이게 지금 디베이트가 돼서 유엔에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은 아까 이제 한소희 교수 인터릴레이티드 돼 있다. 그 다음에 인세파라블하다. 그 다음에 또는 인터디펜던트하다. 그리고 인터디스플리나리하게 발전을 해야 된다. 콤플리멘터리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식량법만 강조하고 있다. 이 싱크레티즘에 젖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균형된 이론을 하려면은 이게 멀티 섹토럴 어프로치를 해라. 멀티 섹토럴 어프로치. 다 분야적 접근을 해야 된다. 북한의 평화,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서는 인권, 평화, 그 다음에 민주주의, 그 다음에 북의 사정,
한국민의 멘탈리티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면서 멀티 섹토럴 어프로치를 해야 되겠다. 둘째 번에는 멀티 다이멘셔널 어프로치를 해야 되겠다. 멀티 다이멘셔널 어프로치라는 것은 국내적으로 그 다음에 남과 북이 공유해서 동북아적으로 그 다음에 아시아적으로 세계적으로 유엔의 차원에서 이렇게 다차원적인 그런 어프로치를 해야 되고 셋째 번에는 멀티 액토스 파티시페이션이 있어야 되겠다. NGO도 해야 되겠고 정부는 정부대로 해야 되겠고 디비전 오브 레이버를 통해서 각각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만들어야만 한반도의 평화나 북의 인권이라는 거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 놓고 보니까 한국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한국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눈에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어느 국회의원이 뭐 중국에서 오는 김치에는 기생충이 있다. 그래놓고 한 20일 후에 한국 김치에도 기생충이 나오니까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건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국회의원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중국에서 오는 기생충이 있는 줄 알았지 한국의 기생충 그건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무슨 지금 이명박 씨 서울시장 할 때 그 버스를 갖다가 가운데로 가게 한다. 그 얘기는 나도 조금 했는데 여러분들 선진국에 가면은 버스의 신호등이 우선해요. 승용차 신호등보다. 제네바, 쭈리히, 베를린 어디를 가든지 버스 신호등이 딱 있어요. 버스 신호등이 다 꺼진 다음에 보통 신호등이 간다. 그런 것은 못할지언정 도로 사정 때문에 그래도 중앙로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버스 노선을 좀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그냥 신문 방송에서 이명박이 때려 죽일 놈이 내달라더니 버스를 타고 보니까 얼마나 또 잘 가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잘못했다는 소리를 또 안 해요. 잊어버려.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인데 노벨 평화상 타기 위해서 돈을 퍼들어줬다 뭐 난리를 치지 뭐 그러고서는 말이지 그러고서는 노벨상이라는 게 돈으로 안 되는구나 알게 돼서 또 조용해. 제가 구미 시민대학에 가서 강연을 할 때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구미하는데 인권대사를 그 구미시장이 너무 좋아해서 자꾸 오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내가 그랬어요. 제 친구 중에 WCC에 인권변호사 녀석이 하나 있는데 한 번은 김영삼 씨가 들어와서 대통령을 하는데 걔가 축하한다고 썩 들어왔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 나라 이상한 애들 말이야. 김영삼 씨 대통령 해놓고 지금 2년이 됐는데 그 인기가 19%로 떨어져 버렸더라. 먼저 뭐 이유는 머리가 비어있다. 그 다음에 뭐 자기 아들을 어떻게 잘해요. 아이 그건 넌 어떻게 해가 출근에 그런 것까지 다 읽느냐. 또 갔어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얘가 또 들어왔어. 야 very interesting. 너희 나라 말이야 김대중이라는 사람 말이지. 아니 1년 반이 됐는데 이게 17%로 또 떨어졌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뭐 아들들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돼 있네. 그렇단 말이야. 그 자식은 참 이상한 녀석. 얘가 최근에 왔어. 할 일이 없으니까 은퇴 다 하고 국제기구에 있었으니까 많이 이제 펜션을 받고 해서 왔는데 자기 와이프하고 야 너희 말이야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해놓고 9개월 만에 임피치먼트를 시켜버렸다. 너희 나라는 해놓고 조지냐. 그런데 구미의 시민대학에 가서 다음 대통령은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확률이 이근방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아마 8개월 만에 짓밟아 버릴 걸. 이대로 가다가는 그 얘기는 은유적이고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제가 하는 말씀인데 이런 것을 벗어나야 되겠다. 한국이 이게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있더라. 한국에는 이게 이제 보수와 진보라는 게 있다고 상정을 해놓으면 이 보수는 항상 선진국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내는 거예요.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있는 나라일수록 잘 발달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 중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보수 생각이 대다수가 있는데 소수의 완고한 보수, 조금 속말로 얘기하면 꼴통 보수들이 대다수의 보수의 생각을 덮어버리면서 마치 자기들이 대표이냐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이쪽에 가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좋은 아주 이성적인 진보 세력이 많아요. 이성적인 진보 세력이. 근데 이 진보 세력도 소수의 파괴적인 진보 세력에 의해서 이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지고 제 목소리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서는 세력이 있어야 돼. 상징적으로. 이 사이에 서서 이 합리적인 보수의 세력이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하고 이성적인 진보의 세력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되겠다. 비행기가 두 날개를 가지고 치솟아 오르고 독수리가 두 날개를 가지고 허공을 향해서 쳐 올라가려면은 선진국으로 가서 여기에 우리의 제자들이 여기 있어야 되겠다 말이야. 우리 제자가 이 속에 있기가 참. 저는 또 인권대사 할 때 하루아침에 보면 좌파가 돼요. 인권대사 좌파 때려 죽여야 된다 저 새끼. 조중동이 그러는 거야. 조중동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르웨이 베르겐에 가가지고 400명 모인 데서 우리나라 정부 대표를 해가지고 연설을 하라 그래서 거기에서 북한의 인권은 하나도 진척된 게 없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상당히 감사히 생각한다. 요 얘기 딱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은 드디어 옳은 말을 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여기에 가운데 서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회색 분자라고 얘기가 되고 오퍼추니스트라고 얘기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야 되겠다 현재로서는. 이게 아주 상징적으로 영어로 비트윈이라고 얘기하자.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서라. 그래 여기에 두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추스려서 브릿지의 역할을 해 가지고 여기에 머무러서는 안 된다.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제3의 길로 떠라. 이게 영어로서는 beyond다. 그래서 between and beyond를 내가 생각하는 거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요것을 하기 위해서 지성인들의 역할이 있어야만 되겠다. 요게 한반도의 평화의 근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어렵지만 상징적으로 일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북과 남을 북을 내가 26번 가고 제 책임하에서 4,300만 불에 해당하는 휴머니테리안 에이드를 줬어요. 1988년부터서 제가 떠나오기 99년까지 그 많은 660억에 관한 그런 돈을 줘서 그래서 제가 북한에 219개 군에서 최소한 제가 80개 군은 내 발로 들여면서 가봤는데 남에서는 말하자면 말할 수 없이 지금 양분이 돼 있는데 북도 말은 없지만 소수의 몇 사람들이 남을 적화 통일하고 하려고 하는 건 틀림없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들어낸 게 맨 마지막에 이분지일 운동을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은 남대로 나의 지식이라든지 나의 고집이라든지 나의 주장을 이분지일로 우선 줄여라. 북도 북 스스로가 이분지일로 상징적으로 줄여와라. 그래 남의 이분지일하고 북의 이분지일이 합했을 때 하나가 된다. 1 플러스 1이라는 것은 2가 되기 때문에 평화정착도 오지 않고 먼 훗날 통일도 오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해봐서 북이 지금 현재 이번에도 유엔에 가서 거기 유엔의 박기련 대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북은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직구작구가 있겠지 뭐 직구작구가 있으나 에서 홀 북은 국제문제에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국제문제에 나오고 그리고 75년 헬싱키에서 동서독이 맺었었던 대로 남과 북이 평화조약을 맺음과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평화가 온다. 그러나 이른 북이 스스로 그런 말을 할 때까지는 통일이라는 허구의 명제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때까지는 한국식 통일이 오는 거다. 비자를 받고 서로 왔다 갔다 해라. 최초의 비자를 받으면 북은 안 올 거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제 100만이 넘었는데 북이 통계로 해서 지금까지 꼭 3천 명이 왔다. 남해는 3천 명이 왔는데 3천 명을 분석해봤더니 전부 공무원들이 왔더라. 저쪽은 당원들하고. 남쪽에서는 100만이 넘어버렸는데 전부 우리 민간인이 가서 아마 그런 추세는 계속이 될 거다마는 38선은 평화정착선으로 해가지고 북으로 하여금 끓은말을 걷도록 만들어버리자. 이 끓은말을 걷게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평화정착이 되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끌어보면서 똑같은 얘기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 둘 쉬운 것부터서 동북아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남북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에 가서 마지막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끝내겠습니다만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WCC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거기 북에 가면은 봉숙교회라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다닐 때는 88년 6월 10일에 갔을 때 교회가 없어가지고 가정교회라는 데 가보면은 녹음기 하나를 놓고 13명이나 15명이 앉아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은 기관원이고 절반은 늙은이들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거기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전부 찬송가죠. 한 번은 성척교회 가정예배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녹음기를 틀고 예배를 1시간을 딱 보는데 이제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목사의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녹음기에서. 그래서 아멘 하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딱 13명이 참석했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보기에는 7사람은 책임 지도운동부들이야. 당원들이야. 뭐 알 수 있어. 금방 알 수 있어. 금방 알 수 있어. 그런데 6사람은 이건 진짜야. 그래서 6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내가 좀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같은 방에 있는데 끝나고서는 선생님 제가 저 성경책 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책을 안 줘요. 부들부들 떨기만 하고. 그러니까 아니 성경책 좀 보도록 이렇게 이제 책임지도 나를 데려가서 책임지도원한테 물어봤더니 어디들이야? 발발 떨면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한 장, 2장 남기는데 그게 우리 어머니가 들었던 성경책인데 얼마나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많이 그어놨는지 페이지마다 너덜너덜해졌어. 그래 그분은 한 75, 6세 된 노인네신데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한경림 목사님이랑 피난 오셔가지고 전부 이북은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다 하는 거가 거짓말이라는 걸 거기가 살게 됐어. 봉숙교회 지금 330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가서 하면은 거기서 보면 한 절반이 딱 감시하고 그리고 절반은 전부 진짜예요. 응?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전부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찬송가를 불러요. 거기서는 장례식 때 하늘나라에 보는 찬송가를 헤어질 때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면은 그거 끝나고 이게 이렇게 가서 이제 박경서가 원조를 많이 주니까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2번이나 만났으니까 높은 사람이 악수를 할 수 있어. 악수하는 순간에 이 사람하고 악수하면 한 0.12초 차이야. 이게 진짜다 가짜다 하는 게 다 나와. 근데 보기에는 분명히 지금도 5, 6천 명의 진짜 크리스찬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목사님들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 모시고 이제 미국을 이주를 시키는데 미국 교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프레시던 처치 USA에서 우리 거기 이승만 목사, 김인식 목사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내가 소개만 해주고 북한에 5사람을 데려갔는데 시카고 근방에 가서 사경회를 딱 하는데 사경회 목사님들이 한 200명쯤 모였어요. 이민교회 목사님들 다 뭐 기름기가 막 오는 그런 분들이. 그 고기준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단장이에요. 그러니까 NCC의 총무 같은 사람. 내가 고기준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고기준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오고 나는 내려갔어요. 저 제네바에 박경서 소개하고 내려갔어요. 저 구석대에서 긴급동이야! 목사님이 하나가 손을 들어. 그래서 내가 놀래서 일어서가지고 긴급동의를 봤더니 고기준 목사님, 저 긴급동의 말씀하세요. 무슨 목사님 긴급동인가요? 그랬더니 고기준 너희 새끼
공산당이야 목사야 둘 중에 하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얘기해 이렇게 됐어. 그래서 나도 당황을 하고 모든 사람이 당황해서 내가 고기준 목사님 얼굴을 봤더니 고기준 목사님 네 저는 공산당원이면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또 앞에 있는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래. 그러니까 막 200명이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해가지고 그 해프닝은 끝이 났어. 그리고 이 양반들은 이제 나는 제네바로 떠나버리고 평양으로 갔는데 6개월 후에 순환공항에 딱 도착을 했더니 지금 칠골교회 목사로 있는 황시천 목사가 쫓아왔어. 거기서 조평통이 나를 데려가는데 무슨 뭐 목사 기독교도 없네 이것도 힘도 없어요. 힘도 없는데 저기 내 처도 마지막에 한번 나를 따라서 가고 오는데 이 황시천 목사가 오더니 선생님 이번만은 꼭 고기준 목사님 만나고 가세요. 주울 온천에서 지금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빨리 가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는 떠나고 차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평양 시내에서 내가 이번에 고기준 목사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조평동 부위원장이 이렇게 지시하니까 그 다음 날 주울 온천을 내가 갔어. 주울 온천에 가서 고기준 목사님을 문을 열어주는데 피골이 상접해 있어. 내 생각에도 금방 저 양반은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보더니 손을 막 허우적거려. 그래 쫓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내가 기도를 했어. 그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고기준 목사님은 죽겠지만 말로는 기도는 살려주십시오 했겠지. 그렇게 하고 평양에 일이 바쁘니까 저는 한 10분 20분 있다가 평양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순환공항으로 오는 차 속에서 고기준 목사님이 소천했다고 들었어.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제 얘기를 끝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고기준 목사와 김급동희 목사님 중에서 누구를 택하실 거냐 하는 것을 상정해 볼 때 저 시카고의 김급동희 하신 목사님은 나는 진짜 목사인데 너는 가짜 아니냐 이 새끼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했을 거다. 근데 고기준 목사는 둘 다 한다. 그런데 둘 아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두 목사님 중에서 나는 후자인 고기준 목사님을 주님께서는 택하리라 생각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렇게 내 신앙 고백을 해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평화학을 만들어 보고 우리나라의 평화학이라는 게 어렵지만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 이화의 젊은 총기들이 나에게 좀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오시자마자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게 지정 토론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악역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앞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너무 감격에 빠질까봐 조금은 이게 브레이크를 걸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악역을 해도 저는 절대로 박형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뼛속까지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점은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저는 선생님께 몇 가지 그냥 질문 겸해 그냥 토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동서독도 전쟁을 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남북한은 전쟁을 했고 250만 명이 죽었습니다. 동서독도 전쟁을 하고 250만 명이 죽었는가? 동서독도 사상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뼛속까지 깊을 정도로 지속적인 갈등 관계를 가졌던가? 우리는 이데올로기 대립이 뼛속까지 아니라 자자손손까지 이어질 정도로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동서독의 통일이 우리의 모델로 정립되는 것이 얼마나 적실성이 있을까? 아니 저도 굉장히 적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고 싶습니다. 그건 뭐
네, 그 점 하나 제가 이제 제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저는 어차피 요즘 우리나라 이데올로기 지형에는 나이가 이데올로기를 표상하는 것처럼 됩니다. 늙으면 극보수입니다. 그리고 늙어도 이게 진보면은 이게 반동적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굉장히 이게 진보에 서보려고 애를 썼으나 천성적으로 그게 잘 안 돼서 오늘 아마 굉장히 박경수 선생님 말씀에 제가 감격한 것은 중간의 의미가 이게 가운데 쓴다는 게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과연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속에서 북쪽을 국가라 그래서 또 이게 좀 달라집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 주고 북쪽에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일이 달라졌느냐? 달라질 수 있느냐? 만일 김정일이 안 달라지고 배고파가 점점 더 먹고 살찌고 힘이 더 세져가 옛날 이대로 그대로면은 이거 보통 일이 넘는다. 이거 괜히 줘가 뭐 하느냐? 김정일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참 의문입니다. 저는 김정일이가 달라질 수 있고 북한이 달라질 수 있다면 제가 갖고 있는 적은아마 다 내놓을 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제 세대에서는 통일이 절절한 소망입니다. 뭐 다 계십니다만은 제 세대 통일되어가 자유롭게 내가 북한 땅을 밟을 수만 있다면 나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을까봐 굉장한 마음에 지금 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절대로 우리 박경수 선생님 말씀에 제가 그 토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를 재밌게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박경수 선생님이 지금 중간에 이제 서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라 그러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이게 저식으로 말하면 간에 붙었다가 설계 붙었다가 이게 이제 간설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이게 이념 지형에 중간에 선다는 게 이게 참 힘이 듭니다. 아마 우리 박경수 선생님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이게 중간에서 그래서 저는 정말 존경하는 박경수 선생님을 위해서 차제 이제 딱 하나 골라가 쓰시는 게 훨씬 우리를 위해서 좋다. 근데 그것도 골라 쓸 때는 미래를 보면은 다수파에 쓰지 말고 소수파에 쓰는 게 의미 있다. 지금은 어디가 소수파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 어차피 우리가 가운데 쓴다는 것은 기회주의자니까 처음부터 기회를 노리자. 네, 그 이야기는 제가 좀 꼭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러분께 그 말씀 드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적인 산수에는 이건 말 잘못하다가 얘기 날아가겠습니다만 2분의 1 보태기 2분의 1이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이게 1이 안 되고 4분의 1이 됩니다. 그게 참 심각합니다. 그 여러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요. 1 플러스 1이 1이 됩니다. 이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치에서는 다시 한번 1 플러스 1이 반드시 2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1이 되는 이런 법은 없습니다. 4분의 1도 되고 8분의 1도 되고 얼마든지 됩니다. 네, 그런 산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만 하고 거듭 하나 느낀 것은 연륜이 깊으시고 또 경험이 정말 풍부하시고 전 세계를 무대로 삼아 활동하셨던 박경서 선생님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온수가 참 어떤 분은 복이 참 많아서 저렇게 제네바부터 다 다니시고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지질이 팔자가 없어가 막 동해 바다도 못 떠나보는 정말 그리고 겨우 하다가 해봐야 그냥 고리잡이 노래나 부르고 살아야 하는 이런 팔자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경험을 우리 속에 체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고 제가 그저 이야기 시작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 있고 가겠습니다. 거기 앉으셔. 다 어르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게 제 잘할 때에 우리 철학교 철학 선생님에서 조셉 프레처라는 사람이 있죠. 조셉 프레처의 시츄에이셔널 에틱스를 상당히 내가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은 아이더 오, neither no가 아니다.
레서 이블이나 라저 굿이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제가 저에게 있어서의 그 이슈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포기냐?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차선책이 있어야 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북에 있어서 0.5%의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99.5%를 다 버려야 되느냐? 0.5%가 밉지만 99.5%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안아야 되겠다. 이런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김정일 씨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거의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눈물만 흘리고 어디 나오라면 나와서 박수만 치라면 치는 그 사람들을 버려야 되느냐? 봉수교회 가가지고 악수만 해도 감시하는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날 나와서 내 얼굴이라도 보고 같이 찬송하려는 사람들을 버려. 이게 이 문제예요. 결국 이걸로서 나는 저거가 된다. 그러니까 저도 1+1이 1이 돼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러나 당 과정상에 상징적으로 1+1 이코르 1이 만들기 위해서는 2분지 1+2분지 1로 가면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 제가 김일성 씨를 두 번째 만났을 때 김일성 씨가 그래요. 이게 미국 녀석들, 일본 녀석들, 중국 녀석들 다 이거 믿을 수 없다 소리하는 놈들 말이야. 이 속에서 우리들이 연방 정부밖에 아니다. 연방 정부보다 제일 좋은 것은 뭐 결국은 중립국이지. 근데 중립국은 남이 허가도 안 해줄 테니까 연방을 해보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이 저쪽에 안기는지 저쪽이 이쪽에 안기는지 그 다음에 나는 죽은다. 나는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 아웅산 수지에 대한 그 민주주의 밤에서 제가 그 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나는 민주주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차선책이다. 이게 레서 이블이다. 어떻게 보면 라저 굿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 콘프런테이션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어느 경우도 전쟁이라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안 가져온다. even just war도 진정한 평화를 안 가져온다. 이런 거다. 그러니까 참 어렵지만 누군가는 꿈을 꾸면서 가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외로운 목소리라는 것도. 독일은 전쟁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독일이 가져온 것을 전부 가져오자? 절대 안 된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가져오겠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민족 문제하고 정당의 문제하고 구분을 하더라. 12명의 젊은 국회의원들이 민족 문제를 생각하면서 치고 나오는 것도 있더라. 여의도는 왜 없느냐? 그다음에 세계를 보는 눈은 김일리 브람부터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 못하느냐? 이런 것들은 독일에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거다. 연속성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독일이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러니까 마시브 독트리네이션을 받지를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쉬웠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평화를 포기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평화 통일을 포기하느냐? 한 사람이 미워서? 그러지 않아. 그러면은 해답이 뭐냐? 콘프런테이션이냐? 전쟁이냐? 그건 또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차선의 책을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화여자대학교 학보사에서 그 인터뷰한 거 냈었죠. 학생들 마음에는 들지 않을 거다. 뺐지만은 학생들이 더 지금 13명보다도 더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하나도 찍기도 싫기 때문에 기권을 많이 할 건 틀림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나쁜 사람을 찍어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기자가 이슬비가 전부 바꿨더라고. 바꿔가지고 했는데 그런 거야. 세상을 살 때는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차선의 책은 있지 않느냐. 그 차선으로 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 이루어질 때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김정일이가 바꿔지. 나는 무지무지하게 바꿔졌다고 생각해요. 88년 6월 10일 날 제가 처음에
거기에 발을 디뎠을 때 말도 못해요. 근데 거기에도 요즘에 탈북자들에서 탁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는 6.9%의 외부 접촉률이야. 이분 한경도, 장항도 이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서 오는 사람도 90% 조사했었더니 이번에는 전부 이게 60.7%, 10배가 높아버렸어. 외부의 인포메이션 접촉도. 그 다음에 268명이 지금 현재 IMF 트레이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월드뱅크 트레이닝 받았죠. 그 다음에 마켓 오리엔티드 시스템에 대해서 좀 받았죠. 그 다음에 인권 교육을 그 중에서 268명 중에서 60명이 인권 교육을 받아가지고 UN 시스템 속에 어떻게 내셔널 레포트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무지무지하게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낭망할 정도는 아니고 크게 봐서 느리기는 느리지만 옳은 길로 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덕규 교수님 얘기는 다 맞으셔요. 아니 별로 맞는 거 없습니다. 나는 그냥 근데 그냥 농담으로. 나는 이대 거기 비트윈 앤 비욘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갈라서라 통과서가 그러고 포기하자 지성인들이 아니다. 그럴 것 아니냐느냐. 이 둘을 뭉치게 해가지고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두 날개가 필 수 있도록 중간에 엔징이 있어야 되는데 회색 분자, 기회주의자, 아무것도 없는 놈들 샌드위치 당하는 그게 외롭지만은 그 길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이끄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진덕규 원장님께서 보충 질문이나 뭐 토론 제가 있으십니까? 보충하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그냥 그러면 우리 정말 끝으로 하나만 잠깐 네네. 정말 박경선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오늘 이게 마지막 그 납회거든요. 이제 정말 그런 날이 돼서 제가 부탁드려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또 이제 재밌게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했으나 자주 이야기할 때는 두 사람 의견이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회주의자고 선생님에 대해서 그건 뭐 거듭 이야기입니다만은 저야 뭐 대표급 아닙니까? 그런 기회주의자 아니면 이 나이에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은 아닙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런 입장이 있고요. 또 선생님 옆방에 우리 계시고 신효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입장에서는 신효 선생님도 기회주의자로 몰고 가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많이 그저 우리가 재밌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논지는 저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운데 서서 이렇게 아까 보수주의는 함적 보수가 되고 진보는 아주 이성적인 진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만 돼도 참 좋겠는데 우리 중간에 서서 그렇게 되도록끔 애를 쓰는 그런 입장에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듭 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여기 참석하신 그 참석자들 특별히 학생들의 질문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일단 접기로 하고요. 학생들이 혹시 있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전부 다 이제 박경서 교수님께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항상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답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이메일 좀 이용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대 출판사에서 이 광고를 하라 그래요. 제가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지난 6년간 있었던 게 이게 Promoting Peace and Human Rights on Korean Peninsula 이 책 속에 있거든요. 이대 거기 서점에 가면 다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좀 비싸지만 사요. 이대 출판사의 광고야 이게. 네, 이것으로 제6회 이화학술원 교수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강연해 주신 박경서 교수님 또 토론해 주시는 진덕규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